안녕하세요. 영어 단기학교 최진성 강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 어휘 공부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어휘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어휘 마스터라는 이 수업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눠지는데 파트 1은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겠지만 상황별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장소에 관련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단어 공부를 하실 거고 파트 2에서는 이제 품사별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오늘은 파트 1에 이제 상황별 어휘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파트 1 수업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1 상황별 어휘인데요. 우리 상황별 어휘에서는 공항이나 법정이나 병원과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장소라든가 어떤 상황 혹은 주제별로 나눠서요. 무슨 기술이라면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많이 나왔던 탭스 어휘 시험뿐만 아니라 독해나 또는 청해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그러한 용어, 수거, 물론 단어 다 포함되죠. 관련 그다음에 연관 어휘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10개지만 제가 그걸 좀 압축해서 모아놔서 기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꽤 많은 단어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만 계속하면 사실은 단어 설명만 하면 사실 여러분 혼자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라든가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별 그림도 보여드리고요.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어 공부를 쭉 빈출입니다. 많이 나왔던 단어들만 공부를 하시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탭스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출 변형 문제를 가지고 실전 대비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 어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목표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휘를 탄탄히 해서 물론 어휘 시험에도 대비하겠지만 독해나 또는 청해나 거기다 문법까지 영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장을 이해하다 보면 그만큼 정답에 더 가까이 정답을 빨리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본이요. 탭스 시험의 모든 기본은 바로 어휘니까요. 여러분이 이 20시간 동안 20시간 아니고 20강의 동안 20개의 강의 동안 여러분이 매일매일 제가 내드린 숙제라든가 그죠? 이렇게 공부하세요라는 그 말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탭스 기본 어휘 뿐만 아니라 되게 어려운 단어도 공부할 거예요. 기본부터 최고급 단어까지 여러분이 다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데이 1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가 처음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이죠. 그래서 출발과 관련된 게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출발하면 생각나는 역이라든가 또는 이제는 역보다는 사실 여행하면 생각나는 게 비행기겠죠. 그래서 공항에서 일어나는 또는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나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항에 간다. 자, 공항에 여러분 딱 가셨어요. 그죠? 공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게 딱 보이겠죠? 그럼 또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걸 어디라고 하나요? 우리가 공항? 로비라고 하나요? 물론 로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에서 그 로비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로비는 호텔 로비를 많이 쓰고요. 호텔에 있는 것을 로비라고 쓰고요. 여기나 공항에서 그 큰 홀, 그것을 바로 콘코스라고 합니다. 자, 탭스에서는 요거를 물어보겠죠. 콘코스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죠?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콘코스가 나오면 여기나 공항의 그런 큰 홀을 중앙 홀을 얘기를 하겠구나. 자, 딱 가면 저기 뭐 무슨 공항 무슨 공항 하면서 우리가 티켓팅하는 장소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것을 체크인 데스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체크인 데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체크인 데스크에 가셔서 여러분이 보딩 패스를 받으셔야겠죠. 그걸 받고 표를 받고 또 짐도 붙이고 하는 바를 바로 체크인 데스크. 근데 짐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어디다가 놔요?
카트기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카트기라고 하지 않고요. 얘를 트롤리라는 이름도 부릅니다. 물론 카트기는 글쎄요. 카트기는 아무래도 쇼핑센터에 있지 않을까요? 슈퍼마켓에? 여기서는 트롤리라고 하는 거기다 짐을 싣게 되고요. 이 공항이나 또는 역에 가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 어떤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바로 passengers라고 하죠. 이 passengers는요. 어떤 vehicle을,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은 다 고객 여러분이라고 하겠지만 이 고객이 어디 있는 고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공항이나 역이나 버스 혹은 택시에 타는 사람들을 passengers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을 customers 또는 consumer라고도 쓰기도 하고 customer라고 쓰기도 하죠. 근데 집에서 오신 손님은 어때요? 집에서 오신 손님을 고객이라고 부르진 않죠.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 그럴 때 우리는 guest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또는 변호사나 뭐 이런 의뢰로 하러 갔을 때는 우리가 client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고객 여러분, 손님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때 상황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다르구나. 다시요. 백화점에 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백화점에 있는 분들은 customer라고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백화점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분은 의뢰하러 온 거죠. 어떤 사건을 의뢰하러 온 겁니다. 그런 분들은 client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client. 뭐 S 붙일까요? S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손님이라고 하죠. 초청한 손님. 우리가 invite 했어요. 우리가 guest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르구나. 됐죠? 자, 이제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체크인 데스크에 가셔서요. 우리가 체크인 데스크에 가서 뭘 하게 되나요? 첫 번째 체크인을 하게 되죠. I'd like to check in 하면 호텔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사서 보딩 패스로 바꾸는 그 동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짐을 붙이잖아요. 짐을 붙일 때 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화물로 붙이는 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갖고 들어갈 짐이 있겠죠. 우리가 체크인 데스크에서 체크인 러기지라고 해요. 체크인 러기지. 이게 바로 수화물이죠. 내가 이걸 짐을 붙이겠다. 뭐 1인당 하나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체크인 러기지라고 합니다. 러기지라는 거죠. 물론 배기지 되고요. 러기지 돼요. 러기지나 배기지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하지만 이 백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s를 붙이거나 하겠죠. 자, 러기지나 배기지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check-in luggage, check-in baggage.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갖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죠. 그래서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은 carry-on bag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세요. carry-on bag과 그 다음에 check-in luggage가 어떤 의미인지, 그죠? 내가 갖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붙일 건지 이름이 다르구나, 그죠? 짐도 이름이 다르네요. 그냥 우리는 다 짐인데,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get on a plane,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죠. 물론 board란 동사 써요. 그죠? board란 동사. board는요, 이렇게 평평한 판인데 비행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럴 때 오르다 할 때, 비행기에 오르다, 선박에 오르다라고 할 때 climb 안 쓰겠죠. climb 안 쓰고 board라는 동사를 쓰게 돼요. board a plane. 그다음에 get on도 괜찮아요. get on이란 동사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가 갑니다. I'm flying out. 그죠? I'm flying out 하면 나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나 날아갈 거야 아니고요. I'm flying out 하면 나는 비행기 타고, 그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은 I'm flying in, 그죠? He is flying in, flying ou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날아오고 날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보딩 패스라는 어휘입니다. 이제 보딩 패스라는 게 있죠. 보딩 패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탈 사람이겠구나 라고 빨리 아셔야겠죠. LC에서요. 보딩 패스를 갖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트레인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이 나오면 틀리는 답이 되겠죠. 이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ake off 합니다. take off는 이륙하다죠. taking off, 이륙하다. 반대말 뭐예요? 착륙하다라고 할 때는 land를 쓰죠. taking off, landing. land라는 거 지금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만 land라는 동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take off,
랜딩, 그죠? 테이킹 오프 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랜딩 하는 상황이냐. 우리가 지금 랜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 패슨 우리 시트벨트 해야 되고요, 그죠? 테이킹 오프 할 거니까 빨리빨리 타세요 뭐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면 되겠어요. 비행기 우리가 딱 올라갔어요. 비행기 딱 올라가면 이건 좀 좋은 비행기 같아요. 이거보다 좀 좁습니다만 사실은 비행기 딱 올라가면 on이라는 전치사 쓰면서 on the plane 비행기 딱 올라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있냐면요. 우선 짐을 딱 서서 짐을 좌석을 찾은 다음에 우리 seat라고 하죠. seat을 찾은 my seat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짐을 밑에 넣기도 하지만 위에 넣기도 합니다. 그걸 바로 overhead compartment라고 해요. 단어 알아두세요. overhead compartment 하면 머리 위에 있는 어떤 구획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행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서 overhead compartment에 짐을 넣으세요 라고 나오면 얘는 비행기 아니구나 라는 거 overhead compartment가 되죠. 택시에는 없어요. 그렇죠? 택시에는 트렁크에 넣겠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짐 넣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머리 위에 있긴 하다, 그죠? 뭐 근데 그거를 오버헤드 컴파트먼트로 부르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은 랙이라고 합니다. 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버헤드 컴파트먼트가 있다. 비행기 상황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좌석을 찾아 앉겠죠. 여러분이 이쪽에 여기가 aisle이잖아요. 통로니까 aisle이 있고 여기 window가 있는데 우리가 aisle seat 그 다음에 window seat이라고 합니다. aisle seat 그 다음에 window seat. 그래서 통로 쪽 좌석이냐 그 다음에 창문 쪽 좌석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단어가 문제에 나옵니다. 너는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상대방이 혹시 너 어떤 좌석을 좋아하니? 라고 할 때 바로 sitting preference라는 말 씁니다. sitting preference. 그래서 어느 쪽 좌석을 선호하세요. preference는 이 단어 자체가 선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itting preference는 좌석 선호. 그래서 I prefer aisle seat, I prefer window se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aisle seat 하면 안 돼요. 저는 window seat은 앉지 않아요. 왜냐면 전 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쪽에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화장실도 많이 갔다 갔다 해야 되고 저쪽에 있는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윈도우스에 앉으면 나갈 때 죄송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I prefer aisle seat. I prefer aisle seat. 그렇죠? Do you have any sitting prefer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I prefer aisle seat. I prefer window seat. 여러분이 쓰실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서 이제 출발한 거 뭐라고요? 테이킹 오프 했어요. 자, 테이킹 오프 하고 이제 딱 앉아 있으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 전 이 시간 참 좋아해요. 그죠? 왠지 모르죠. 별거 주는 거 없는데 괜히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는요. 케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맞춤이란 뜻이에요. 맞춤. 그래서 케이터링 푸드라고 하면 맞춤 음식을 했다. 우리가 파티 같은 거 할 때 왜 주문 음식 뭐 저는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엄마가 만드셔서 뭐 이렇게 주문하거나 하잖아요. 그걸 바로 catering food라고 해요. catered 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이 catering 서비스는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또는 on board meal. 우리가 보드가 아까 타는 거였잖아요. on board meal도 역시 catering 서비스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식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예전엔 정말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막 기다려주고 볼게요. 이 음식을 나눠주고 뭐 이런 그 좌석 안내도 해주시고 안전에 관련하시는 이런 분들을 스튜어데스 또는 스튜어디어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글쎄요. 조금 잘못된 말이 아니고 요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flight attendant라고 하죠. flight attendant가 승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단어 flight attendant다라고 막 비행기를 타고 왔다. 스튜어데스 이런 건 모르실 거예요. 누구 뭐 이렇게 될 거니까 flight attendant라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와서 벨트 매셨나요? 라고 하죠. seatbelt는 아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아요. seatbelt를 단단하게 매세요 라고 할 때 이 동사가 나오겠죠. 시험에 이 동사는 faste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fasten your seatbelt. 그죠? fasten your seatbelt.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fasten seatbelt? 물론 타고 내릴 때 합니다만
에어 터뷸런스가 있죠. 에어 터뷸런스는 기류 변화가 심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확 가는데 막 툭 떨어지고. 그게 뭐 롤러코스터라면 굉장히 재밌겠지만 비행기 아니라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거 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착하게 살게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에어 터뷸런스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fasten your seatbelt 하게 되겠죠. 이 에어 터뷸런스가 심하면 여러분이 멀미하잖아요. 그 멀미가 바로 air sickness죠. air sickness. 그래서 우리가 또는 우리가 motion, 그렇죠? motion sickness라고도 해요. 에어 시크니스는 비행기를 타서 얘기하는 거고요. 모션 시크니스는요. 자동차, 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 미식미식하고 이럴 때 에어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에어 터뷸런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에어 시크니스 있고요. 모션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멀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음료를 베버리지라고 하죠. 드링크라고도 쓰는데요. 물론 드링크도 괜찮아요. 드링크는 음료가 되겠고요. 베버리지는 뭐 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실 것을 다 베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드링크도 괜찮고요. 베버리지도 괜찮아요. 하지만 알아두셔야겠죠. 베버리지도 음료라는 얘기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게요. 넓은 시각으로. 그게 bird eye view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bird's eye view라고 하는데 조감도라고 하죠. 위에서 확 찍어 보이는 게 바로 bird eye 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한번 확 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공항이 있어요. 그렇죠? 공항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공항 활주로라고 하는 부분을 활주로 볼까? airport runway라고 하고요. airstrip이라고도 씁니다. 여기 이렇게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스트립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runway, airstrip, 활주로라는 뜻이구나.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터미널로 가죠? 꼭 알아두세요. 터미널은 참 많이 나와요. 터미널에 가서 타고요. 게이트 넘버 몇 번에 가야 되냐. 게이트 넘버. 비행기구나. 비행기 탈 때는 반드시 터미널 1, 터미널 2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요? 인천공항에 가면 터미널 1, 터미널 2에서 국내 항공은 어디 가고 국제 항공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넘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게이트 넘버 1, 2, 3, 4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넘버, 터미널 이렇게 나오면 비행기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동사인데요. 이 비행기가 여러분 다 탔어요. 이제 다 착석을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활주로로 런웨이로 쭉 가는 그 동작. 자, 터미널에서 나와서요. 이 게이트에서 나와서 이 활주로로 쭉 가는 요까지가 가는 게 바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택시한다고 해요. 알았죠? 단어. 이제 우리 비행기가 지금 택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활주로까지 가는 또는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 오는 요 동작을 택시한다고 한다. 그걸 잘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내려서 바로 터미널로 연결이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셔틀버스를 타게 되죠. 셔틀은 왔다 갔다 한 곳과 한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셔틀버스겠죠. 자,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내리면 여러분 이런 걸 통과하게 되죠. 그죠? 제 모습이 다 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security check, 그죠? 보안 또는 보안하고 안보 달라요. 보안이나 우리가 그 얘가 뭐가 나쁜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security예요. safety 아니에요? security예요. safety도 무슨 안전인 것 같잖아. 이건 정말 내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security는 보안이란 뜻이에요. 안전이 아니라 보안. 보안 틀리고 안보 틀리고 안전 틀리구나. 비행기는 안전하다 이럴 때 safety. 그 다음에 security check은 안보. 보안이라고 해서 얘가 혹시 나쁜 걸 갖고 왔나, 폭탄을 갖고 있나 검사하는 것을 security라고 해요. security. 그렇죠?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다 할 때도 역시 security 될 거예요. 그때 safety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가면 이 security officer들이 있어요. 가서 이제 보안 검사하시는 분이죠. 이제 철저하게 검사하시더군요. 요즘엔 좀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서 security offic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o through 요 동사를 아셔야 돼요. 요 동사 security check 그 보안대를 통과하다라고 할 때
통과하다 할 때 우리 go through라는 말을 씁니다. go through는 또 우리가 세관 검사할 때도 우리가 go through를 써요. 통과해서 나오는 것을 go through the security check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ody scanning 이거 기분 정말 안 좋더군요.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거 하기 싫어요. body scanning. 그냥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엑셀을 완전 투시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들어가려면 그거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미국을 안 가요. 제가 미국을 한 번도 가봤다. 가보긴 했는데 이렇게 트랜짓으로 갔죠. 미국의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바디 스캐닝 하기 싫어서 그죠? 그래서 바디 스캐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단어 보세요. 거기서 위험한 물건이 혹은 반입이 금지된 리미티드 아이템인데요. 이런 것이 만약에 restricted나 limited인데 그 restricted 아이템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confiscate가 됩니다. 압수되죠. 이 단어는 필수 어휘예요. confiscate. 다시요. confiscate 하면 압수하다. 그래서 they confiscated my hairspray. 헤어스프레이도 이제 그 물 들어있다고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그 렌즈 끼는 애들 렌즈 그 물도 안 된다고 하셔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걸 바로 압수하게 되는 거죠. confiscate.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그레이션은 우리가 이민국 검사를 하죠. 너 왜 왔니? 언제까지 있을 거니? 어디 있을 거니? 돈 얼마 쓸 거? 돈은 안 물어보더라. 참 그죠? 뭐 누구랑 같이 왔니? 막 이런 거 물어보긴 합니다. 그렇게 깊이 물어보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게 좀 이렇게 뭐 불법 체류할 것 같지는 안 생겼잖아요. 주로 여행을 가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되죠. 아까 그 단어 go through라는 단어 go through the immigration office. go through 아까 security check도 있었지만 이미그레이션도 역시 go through 통과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면 뭘 쓰라고 해요, 그렇죠? 그걸 fill out. 이 단어 fill out. 어떤 것을 기입하라. 꼼꼼하게 다 기입하세요. fill out the form. 그죠? fill out the form. 이 단어 제가 이렇게 별표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특히 이 부분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purpose of visit이라고 하죠. 너 방문 목적이 뭐냐? Why do you? 이렇게 Why did you?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 이렇게 쓰죠.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불법 체류라고 했고요. 불법 이민자라고 해서 그 불법이 바로 illegal이죠. illegal immigrant. illegal 반대말은 legal이죠. 반대말은 합법적인 거는 legal이고요. 불법은 IL을 붙이면서 불법 이민자라는 뜻이 illegal immigrant. 그 다음에 baggage claim 다 통과하고 나오면 짐 찾으셔야겠죠. 수화물 찾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baggage claim이라는 거. 클레임 한다고요? 내 거 내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클레임이 주장이잖아요. baggage claim이니까 내 가방 내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짐을 찾는 곳 baggage claim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짐을 다 찾고 나오면 우리가 또 뭐냐면 커스텀 되게 복잡하네 생각보다 그죠? 커스텀을 통과하게 되죠. 세관 너 뭐 샀냐 이렇게 전 여기에는 좀 걸려요. 이미그레이션은 안 걸렸는데 항상 이 커스텀스에서 이렇게 와보래요. 그래서 가방 열어보라 해서 난 유학생이다 라고 해도 안 믿으시고 가방 다 열어서 사실 가방 열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주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저는 과자를 사요. 이렇게 궁금해서 맛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죠? 과자.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다 과자를 사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지어는 쟤를 그죠? 그 외제 과자 장수로 보기도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가방 하나에 다 과자니까 그거 얼마 안 하는데요. 그걸 다 먹는데 결론은요, 여러분 결론은요. 과자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일본 것도 맛있긴 한데 일본 거는 글쎄요 잘 골라야 맛있고요. 우리 입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쪽은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우리나라 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커스텀스를 가죠. 커스텀스 가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세관 신고할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do you have something 혹은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라는 말. 이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something to declare. 신고하다. 세금 신고하다. 리포트 아닙니다. declare 한다고요. 나 이거 샀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샀어. 이렇게. 그래서 something to declare, nothing to declar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할 게 있니? 물어봤을 경우에 yes, but it's duty free items 라고 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요. 관세가 붙지 않는 그 듀티 프리 샵에 샀으면 듀티 프리 아이템스, 듀티 프리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한 품목, 그쵸? 못 들어가요 라고 할 때 바로 restricted. 이거는
우리나라에 못 갖고 들어가는 뭐 고기류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야채, 채소 또는 과일 이런 거 잘 못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restricted item. 그걸 사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죠? restricted item은 반입 금지 품목 이렇게 됩니다. restricted 돼 있다고 요 단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듀티 프리도 그죠? 그렇고 듀티 프리도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혹은 얘가 그죠? 너무 초과해서 많이 샀다라고 하면 우리가 customs duty, custom duty를 쓰죠. 관세를 내야 돼요. 그걸 바로 tariff라고 합니다. tariff. customs duty라고도 하고 tariff라고 하고요. 요 단어 impose 부과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에게 관세를 부과했다 할 때 부과하다라는 그 단어가 impose예요. impose customs duty. impose custom duty, impose custom duty 이런 식으로요. impose. 그래서 부과하다란 뜻이 됩니다. 아까 또 얘기했죠. 이렇게 부과한데도 돈을 못 내. 나 돈 없어. confiscate 하게 되죠. 저는 옛날에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술을 2병을 사왔어요. 근데 1병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관세를 낼까? 관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술값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싼 술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나중에 나갈 때 찾아가라요. 나갈 때 한국에도 못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찾아갈게요. 라고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2달 한국에 있었거든요. 2달 한국에 있고 나갈 때 그 술을 찾으러 갔죠.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먹어야겠다고 갔더니 2달 동안의 보관료가 붙었어요. 말을 해주시지. 2달 동안의 보관료가 술값의 2배는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저 못 냅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더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보관료가 붙죠.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술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 술을 포기하고 그냥 출국을 했습니다. confiscate는 기부업한 거죠. 근데 정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뭐 노르웨이 무슨 그죠? 뭐 녹용이라든가 뭐 이런 안 되는 뭐 곰발바닥 뭐 이런 것들 갖고 왔을 때는 confiscate 한다. 요 단어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onfiscate 당하게 되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조금 다시 하면서요. 명칭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몇 개를 볼게요. 아까 다시 복습 좀 해볼까요? concourse라고 했죠. 이 concourse는 공항이나 역의 로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보딩 패스 하는 곳을 바로 체크인 데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 데스크였고요. 그 다음 우리 비행기표 뭐라 그러나요? 비행기표는 보딩 패스라고 하죠. 비행기표를 받아서요. 그 다음에 수화물을 붙인다. 수화물 우리가 짐을 붙이는 짐은 체크인 러기지라고 했어요. 체크인 러기지. 또는 우리가 그럼 저는 이거를 비행기에 갖고 탈래요라고 할 때 carry-on bag이라고 했죠. carry-on bag, 기내 수화물이었습니다. 비행기 타면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overhead compartment예요. 머리 위에 비행기 안에 있는 짐 넣는 곳 overhead compartment. 그 다음에 clear customs는 뭐였어요? 세관을 다 통과해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go through라는 말도 있었고요. go through. 그 다음에 clear custom은요. 다 세관 신고 다 끝냈어요. You have to clear customs first. 이렇게 씁니다. 빨리 가서 세관 신고를 다 하여라. 통과하다. go through라는 단어 알아주시고요. 어떤 그 폼을 서류를 작성하다 fill out이라는 단어. fill out이라는 단어. nothing to declare는 어떤 것도 세관 신고할 것이 없다. nothing to declare. 세관 신고할 것이 없어요. 랜딩이라는 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죠. 랜딩은 비행기 착륙. 그리고 아까 take off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비행기 이륙하다. taking off 그 다음에 랜딩인데요. taking off 해야 랜딩 하겠죠. 이 단어는요. 또 하나 알아두시는 게 take off 하다는 것은 위로 이렇게 떠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할 때 the business is taking off 라는 말을 써요. 알아두세요. The business is taking off 하면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라고 부르시면 되겠고요. 비행기 하면 또 비행기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딜레이 되죠. 그래서 my flight was delayed 이렇게 되죠. my flight or his flight, 뭐 her flight was delayed. 수동태 쓰셔야 됩니다. 연착됐어요. 비행기를 갈아타는 게 바로 transfer입니다. 나는 홍콩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할 때 I have to transfer the flight 이렇게 쓰는데요. transfer라는 말. transfer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connecting flight 내가 여기서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쪽 비행기 타는 그 갈아타는 비행기를 바로 connecting이라고 하는구나. connecting flight라고 한다. 그 다음에 departure time은 출발 시간이죠. departure time 뭐 출발 시간 star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departure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fly in, 그죠?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은 flying out. flight attendant는 아까 승무원이라고 했고요. confiscate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confiscate는 압수하다였습니다. duty free 세관, 그렇죠? 안 내는 거, 세금 안 내는 거 면세품이라고 하고요. pay a tariff 아까 그러니까 그 관세를 할 때 타리프라고 했죠. 그래서 타리프를 내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pay 내야 된다라는 pay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arting board라고 하는데 이 starting board는 start boarding이라고 하면 start boarding 합니다. We are going to start boarding 하면 우리가 탑승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fully booked네요. 우리 플라이트가 fully booked입니다. 라고 하면 만석입니다. 할 때 fully booked. fully라는 말, booked라는 말 이렇게 쓰죠. 스탑 오버 또는 레이 오버라고 하는 스탑 오버가 더 많이 나와요. 스탑 오버는 경유하다라는 뜻이고요. 리턴 티켓 아시죠? 돌아오는 비행기표. 그 다음에 원웨이 티켓은 왕복이고요. 리턴은. 그 다음에 원웨이 티켓은 우리가 얘를 편도라고 하죠. 원웨이 티켓.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 티켓은 바로 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의 목적지를 뭐라 그러나요? 여행의 목적지를 tourist 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내가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거기 어디로 갈 겁니까? 라고 할 때 destination이라고 하고요. 근데 be bound for 이렇게 쓰는데 be bound for가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로 be bound for Paris 그러면 파리로 향하는 몇 번 비행기는 이렇게 나와요. be bound for 알아두세요. 요 bound 한다. 그죠? 네, pass through security. 아까 go through 괜찮고 pass through 괜찮아요. 여기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다 할 때 go through, pass through. security 체크이 보안 검색이고요. 아까 멀미하다, motion sickness, air sickness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머릿속에 공항이나 그죠? 여행이나 뭐 되게 많이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뒤에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을 문장 안에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여러분 교재 뒤에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15문제예요. 굉장히 짧죠. 15문제들을 여러분이 한 5분도 좀 길 것 같은데 한 5분 드릴게요. 5분 안에 여러분이 문제를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설을 듣기 바랍니다. 프랙티스 문제 15문제 다 푸셨죠? 자, 1번부터 저랑 같이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1번 Do you need 여러분이요. 어휘 공부하는 거 어휘 좋지만 우리가 독해를 빨리빨리 하는 연습 좀 해볼게요. 너는 carry-on bag과 도움이 필요하냐? 그 carry-on bag이 나오면 뭐라고요? 여기는 비행장이구나. 공항이구나. 도움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yes래요. 도움이 오가 달라는 얘기했어요. I'd like to put it in the 공항이니까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는 overhead compartment에 넣으셔야겠죠. 렉은 버스를 탄 거니까 버스에는 carry-on bag 이렇게 쓰지 않아요. 글로브 박스는 뭐냐면요. 이 글로브 박스는 차 안에 우리 조수석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리면. 그게 비행기장이죠. 그 글로브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그래서 글로브 박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클로젯은요. 옷장이에요. 캐리온 백을 옷장에 넣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 비행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너는 do you have anything to 이렇게 했더니 two bottles of wine in Italy. 이탈리아에서 제가 와인 2병을 샀어요. 라고 하면 이 말은 어디서 해요? 우리는 이 말을 관세 거기 들어갈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다 리포트 아니었어요. investigate는 얘는 조사하다예요. 너 조사할 거 있니? 이거는 형사나 폴리스 쪽에서 가야겠죠. 체크할 거 있니? 좀 알아볼 거 있니?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외국에서 산 얘기를 한다면 얘는 declare 관세 면세 관세점 이상하다. 그죠? 관세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너는 you are asked라고 되어 있어요. 부탁을 받았다죠. 너는 부탁을 받았다. customs for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폼을 작성하다 할 때 fill out 작성하다입니다. write off는요. 써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저 어떤 이름이 있어. 누구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줘요. 그래서 얘는 없애다. write off는 없애다라는 뜻이고요. clear out은 뭐 깨끗하게 치우는 거겠고요. wind up은요. 얘는 마무리하다가 됩니다. 마무리하다. 했죠? 4번 do you have any seating? 뭐라 그랬어요? 어떤 좌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do you have seating
preference라고 했죠. 어떤 좋아하는 좌석이 있습니까? 했더니 네, window seat인데요. near the emergency door. emergency door는 그 그렇죠. 들어가는 비상구 있잖아요. 비상구 옆에 사실은 윈도우 시트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게 좀 있어서 다리도 뻗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에 이것을 좀 판매한다고 하더군요. 좀 좋은 좌석을 조금 가격 차이를 줘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머전시 도어 옆에 있는 좌석은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규정이 뭐냐면 이 이머전시 도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이 응급 상황에 승무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보내고 문도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건장한 남자들이 많이 앉지만 이걸 팔 수 있는 좌석이 아니거든요. 그건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탭스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석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가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언니랑 같이 그 외국에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었는데 그 좌석이 좀 필요해서 애가 좀 누워야 되니까 좌석 필요했더니 그 좌석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 어떤 그 규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군요. 자, preference라고 합니다. 선호도고요. likelihood는요. 얘는 여러분이 possibility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likelihood는 가능성이라는 뜻이고요. indulgence는 뭔가 몰두하다, 몰입해 있다 이런 뜻을 내겠고요. favoritism은 편애예요, 편애. 그죠? 어떤 걸 특별하게 더 좋아하고 막 이럴 때 favoritism이라고 하죠. 편애주의 뭐 이런 거. 그죠? 선생님이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때 어떤 애만 예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는 너무 favoritism, 걔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favoritism을 쓰게 됩니다. 5번. Is this flight non-stop입니까? 자, non-stop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non-stop 말고 또 뭐가 들어가요? 경유한다고 하죠. 경유한다, layover나 또는 stopover 두 개 쓴다고 했어요. layover나 stopover다니 홍콩에서 transfer 하셔야 돼요. 라고 했죠. 경유해서 transfer 할 때 우리가 연결편을 뭐라고요? 연결편 connecting flight라고 생각하세요? connecting flight. 커넥팅 플라이트라고 한다. 뭐 웨이팅 리스트는 아실 거고요. 체크인은 비행기를 우리가 보딩 패스로 바꾸는 비행기 일반 표를 또는 짐을 붙이는 체크인 또는 호텔에서 체크인 하기도 하죠. 6번. where에서 체크인 데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바꾸고 짐을 붙일 수 있는 체크인 데스크라고 하죠. 터미널 2로 가래요. 존은 어떤 구역이에요. 구역. 행정구역상 또는 어떤 편의상 구역을 나누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무슨 존 1, 존 2 이렇게 나누게 하고요. 컨트롤은 조정한다고 하고요. 컨트롤 타워라고 많이 합니다. 컨트롤 타워는 관제탑이죠. 컨트롤 타워. 리셉션은 우리가 그 리셉션 데스크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를 얘기하겠죠. 7번. I think my luggage is lost. 가방 잊어버렸어요. I've been waiting at the baggage. 어디서 기다렸는데 가방이 안 왔어. 어디서 기다려요? baggage claim이라고 했죠. baggage claim. 그래서 수험을 찾는 곳 baggage claim. 콘코스는 뭐라고요? 콘코스는 그 중앙홀을 얘기했고요. 로비는 공항에 있지 않아요. 잘 없습니다. 물론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되는데 우리는 콘코스를 불러야 된다라는 게 탭스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영어 회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탭스 시험 공부니까 여러분이 공항이나 역에는 콘코스가 있구나. 그죠? 그다음 벨트는 좀 그죠? 배기지 벨트는 이상하다. 8번. Did you enjoy your first flight? 이렇게 됐어요. 너 처음 비행기 탔는데 좋았니? 했더니 아니래요. Not really. 꼭 그런 건 아니야. 즐기는 건 아니야. 내가 비행기 위에서 뭐가 있었어요? 비행기 위에서는 motion sickness. 내가 멀미를 좀 했어요. 이렇게 되죠. 그게 별로 안 좋았대요. amnesia는요. 얘는 기억이 안 나. 기억상실증. 행오버는 숙취가 있었어요. 뭐 숙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미디가 아니니까 measles는요. 홍역이에요. 갑자기 비행기에서 홍역을 앓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관련된 거는 에어플레인에서 우리가 motion sickness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How many bags ar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대요. One carry-on bag이라고 돼 있죠. carry-on bag은 아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가방이라고 했고요. 그 반대되는 말은 체크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인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체크인을 몇 개 할 거니라고 하는 A번 정답. passing은 지나가는 거고요. 스크리닝은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검사. 클레이밍은 주장하는 거예요. 넌 몇 개의 가방을 주장하냐? 이상하다. 그죠? 10번. I need to buy your snack before we 비행기에 타다 get on. get on.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뭘 먹자라고 하는 거죠. We take off the plane. 우리가 플레인을 take off 한다. take off는 여기서 뒤에 뭐가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take off.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벗을 때 이상하다. fly in 것까지 쓰셔야죠. fly in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는 없어요. fill out은 기입하다잖아요. 비행기를 기입하다도 안 되겠죠. get on the plane 쓰시면 되겠어요. 11번 버뮤다 에어 vs 324 그죠? 324 324 was redirected 잘 읽으세요. redirected 어떤 비행기가요. 다시 방향을 바꿨어요. 암스테르담으로. 출발했다가 암스테르담으로 바로 방향을 바꿨어요. 왜? Due to possible engine fault. 엔진의 고장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조짐이 안 좋아서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이것은 아까 여기 비행기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무엇을 했습니다. With all the passengers safe. 모든가 다 안전해서 내려가서 다시 공항으로 가서 뭘 해요? 랜딩하죠. safe landing. 디파팅 다시 출발할 수는 없고요. 딜레잉 연착시킨 건 아니고요. 또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서 안전하게 착륙했다라고 하는 세이버 맞을 거고요. 12번 비행기가요. 택시웨이를 이용해서 to 택시라고 했죠. 아까 터미널에서 활주로로 가는 그 동작을 택시한다고 했어요. From one place on an airplane to another.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when moving a terminal to 어디로 갈 때? 활주로로 갈 때 runway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콘코스로 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커스텀 간다거나 배기지 클레임을 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runway로 가야 돼요. 네가 시큐리티 책을 통과할 때 우리 아까 여러 번 보지 않았나요? 통과할 때 go through 하게 되는 거죠. 가서 통과할 때 pass by는 옆에 지나가는 거고요. drop by는 잠깐 들르다. 잠깐 들다. 잠깐 들르면 안 돼요. 통과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겠죠. Due to inclement weather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실 단어가 바로 이 inclement라는 형용사입니다. inclement는 굳은 날씨, 악천후라고 할 때 bad weather 안 나오겠죠. 특히 LC에서 여러분 bad weather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inclement weather라고 합니다. 요거 단어 5개나 했어요. 별표 5개. weather 때문에 flight는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악천후 속에서 비행기는 딜레이 되나요? 그쵸?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다. 그죠? 뭐 캔슬 될 수도 있는데 그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뒤집어졌다예요.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뜻이고요. 커넥티드 연결됐다. 트랜스 바꿔탔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make sense한 거는 D1밖에 없다. 에딘버러 에어포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웰컴 할 것으로 expect 한다. is million이라는 건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0만, 1000만 명, 1000만 명째의 1000만째의 공항에 누가 있다고요? 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같아요. 뭐 100만 번째 입국자, 그렇죠? 1000만 명째 입국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꽃도 걸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공항에는 passenger라고 했죠. passengers. 그다음에 guest는 초대한 손님이어서 우리가 집에 손님 오신다. 그죠? 네 방 좀 청소하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guest라고 하고요. 우리 guest speaker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 연설자를 모시고 오라고 할 때 guest speaker라고 하고요. patron은 후원자인데요. 후원자인데 예전에는 원래 예술 어떤 만약에 내가 되게 유명한 예술 유명하지 않아. 내가 그냥 예술가야. 내가 막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예술에만 전념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얘가 굉장히 잘 할 것 같아. 그럼 걔를 도와주는 것을 패트론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요즘에는 패트론이 없고 그 의미보다는 패트론은 내가 어떤 가게에 잘 가요. 그 가게 잘 가요. 그죠? 무슨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는 무슨 커피 그죠? 이런 결국에 내가 패트론입니다. 또 내가 어떤 도서관의 회원이에요. 그럴 때도 역시 패트론이라는 말을 써요. 후원자 그래서 거기에 커스터머라는 말에서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패트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커스터머는 아까 손님이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커스터머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손님인지 잘 보고 선택을 하세요. 문제는요. 어휘 문제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 전치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법은 맞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딱 보고 여기서는 에어포트구나 패신저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너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그런 걸 그죠? 에어포트니까 그냥 패신저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 에어포트에서는 조금 읽으세요. 이거 한 단어 보고 뭔가 찾으려고 자꾸 어떤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기억이 안 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제가 또 단어를 모아놨어요. 그 단어 갖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지금 다시 보시고 이 단어는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 거기다 밑줄 그어놨다가 그 다음날 한 다시 보세요. 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 단어 자꾸 내 머릿속에 자꾸 애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걔를 딱 잡아서 나의 노트 안에 잡아 놓으셔야겠죠. 자꾸 여러분의 버케러리 집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